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중입니다. 새해를 맞은 서울은 지금 큰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국가적 결정부터 집값 격차와 규제 논란처럼 시민의 삶을 직접 흔드는 구조적 문제까지 오늘 주말 뉴스에서는 새해 변화의 중심에 선 서울의 오늘과 내일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좀 더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완공 목표 시점이 당초 2030년 5월에서 2029년 8월로 9개월이나 앞당겨졌는데요. 전담 조직인 대통령 세종실 집무실 건립단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행복청 업무보고에서 2030년 5월로 예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와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거예요? 좀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땡기시죠.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2029년 8월까지 건립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당초 완공 목표 시점보다 9개월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된 데 이어 세종집무실 조기 완공까지 추진되면서 세종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29년까지는 대통령실이 온다라고 그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들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세종시도 뒷받침을 해나가고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 조직이 신설돼 앞으로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행복청에 마련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단, 강주엽 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현판 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언급한 완공 시기 단축을 이뤄낼 수 있느냐가 당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신설이 더해지며 속도전에 돌입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구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지역구 의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인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손주아 중구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해훈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거론되자 손 의원은 이 후보자가 당협위원장이라는 힘을 이용해 구의원들과 구청장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징계했다고 꼬집습니다. 이 내용을 본 국민의힘 진종호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제안했고 손 의원이 갑질 의혹을 폭로한 겁니다. 중구의회에서 만난 손주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총선 출마 당시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선거운동 정보 공유도 없었고 지지 유세를 도와도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당협위원장 시절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일정 중에 당협 모임 참석을 강요했고 불참하면 징계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구 예산을 삭감하려는 등 1년 반 동안 지역사회를 어지럽혔다고 했습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한두 명이 빠지게 되면요. 특히 저희 당이 많이 다 빠지게 되면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당 행사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율 없이 무작정 참석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참석을 안 했다고 또 여론 자체가 참석 안 한 사람들이 나쁘다는 그런 형태로 나가는 거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갑질 폭로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구의원 징계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이라며 본인이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손주아 의원은 징계가 어디서 의결됐냐가 쟁점이 아니라 허위 증언으로 자신을 징계한 근거를 공개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의 지역 정가에서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구청장은 물론 중구 성동을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선거에 도전할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시민들의 삶을 가장 민감하게 흔드는 문제는 역시 집일 겁니다.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재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71%.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가 이끌었습니다. 송파구의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92%로 전국 1위에 올랐고 성동과 마포, 서초, 강남구가 두 자릿수 상승률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동북 지역 상승률은 1% 미만에 그쳤습니다. 중랑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0.79%로 서울시 최하위를 기록했고 강북과 도봉구도 1%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중랑과 송파의 상승률 격차는 26배나 납니다.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 격차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34억 3천만 원, 하위 20% 아파트는 4억 9천만 원으로 저가 아파트 7채를 팔아야 고가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1호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의 40%까지로 묶이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북 도봉 노원 아파트의 거래량은 대출 규제 후 30% 이상 줄었고 강남과 송파의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LTV 70이 LTV 40이 되는 순간 그 30%만큼의 주택 가격을 감수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일수록 주택 매수세나 주택 가격의 변동이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강북 지역에선 강남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게 부당하다며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 차등형 규제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 같은 격차 속에서 모든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묶는 부동산 규제가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동부권에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시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를 더욱 줄여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1호 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등 한강벨트의 아파트 값은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의 집값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규제 여파가 강북과 도봉 등 동부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11호 대책 시행 후 강북과 노원에선 신고가 거래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강북 지역 주택 매매량은 전달에 비해 6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정부가 동북 지역을 강남과 같은 규제로 묶으면서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수요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사서 저 주택을 구입을 해서 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런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서민들한테는 실수요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울러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 차등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부동산처럼 큰 구조의 문제뿐 아니라 새해를 맞아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들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먼저 최저임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천혜열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최저임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90원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6천 원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 649만 원으로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돼 더 많은 가구가 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수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교육 현장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 학교별로 제각각이었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시간 내 전자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교육 목적일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직장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며 법적 연차 외에 반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가 법제화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음주운전 재범자의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도로 위 안전을 더욱 꼼꼼히 챙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AI 기술에 대한 안전 기준도 세워집니다. 1월 말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이 조성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전문가들은 새해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방세제 역시 올해부터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빈집 철거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도 늘어납니다. 유철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별 차등세제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산업, 물류, 관광단지의 감면율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 감소 지역은 40%로 차등 적용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면제되며 이후 3년 동안은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개인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또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 재산세가 5년 동안 50% 감면되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도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감면이 연장되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내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출산이나 양육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체계도 개편됩니다. 가족 간 주택 저가 양도는 증여로 간주해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회원제 골프장 매매 시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국가 균형 발전과 민생 안정, 공정 과세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제도 변화와 함께 도시의 모습 자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개통했는데요. 교통 기능은 물론 해상 전망대와 자전거 도로 등 체험형 관광시설까지 갖춰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위에 건립된 왕복 6차선 도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웅장한 주탑 전망대가 눈길을 끕니다. 높이는 무려 184.2m.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건립 사업이 논의된 지 20년 만에 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입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인천 내륙을 잇는 세 번째 다리인데요. 이 영종대교, 인천대교와는 달리 이렇게 바다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고 또 자전거도 탈 수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교량 외부를 걷는 일명 엣지워크도 설치됩니다. 국내 최초의 체험 관광형 교량으로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3연륙교 개통으로 교통과 문화 그리고 관광 산업이 함께 발전할 인천의 새로운 발전에 혁신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리로 연결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기대도 큽니다. 영종에는 인천국제공항과 복합 리조트가 있고 청라에는 스타필드 등 대형 문화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서구의 청라가 동반 성장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리는 사람과 물자와 자본과 기술이 오고 가면서 인천의 성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정성과 보람이 뭉쳐서 만든 다리인 것입니다. 이 다리는 우리 시민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제3연륙교. 정식 개통을 하면서 영종과 청라를 넘어 수도권과 인천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가 생겼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새해맞이 따뜻한 떡국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지역에서 봉사로 이름을 알린 분들도 있습니다. 어버이날엔 국수로, 명절엔 밥 한 끼로 수년째 이웃을 챙겨온 김학순 사장이 2026년 새해에도 지역의 사장님들과 함께 떡국 나눔 봉사에 나섰는데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해 동대문구의 한 식당 안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좁은 부엌 안에선 떡국을 끓이고 그릇에 나눠 담는 작업이 분주하게 이뤄집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마련된 떡국 나눔 현장. 그 중심에는 익숙한 얼굴 김학순 사장이 있습니다. 떡과 김치, 과일 등 맛깔스런 반찬을 담고 그릇을 건네는 손길이 분주하지만 표정만큼은 여유롭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부족하면은 부족하시면 더 드릴게요. 더 달라 하세요. 감사합니다. 김 사장의 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버이날엔 무료 국수로, 명절과 연말엔 밥상으로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엔 동네 어르신 몇 분에게 점심을 챙겨드린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기다린다는 말 한마디에 봉사는 습관이 됐고 이제는 약속이 됐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저희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날을 더 기다리고 있어요. 이날 준비한 떡국은 200여 그릇.
김 사장 혼자가 아닌 지역 소상공인들이 뜻을 모아 함께 만든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재료를 내고 누군가는 손을 보태며 같이 하는 봉사가 됐습니다. 한 20년 동안 계속 해마다 해, 양반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이것뿐이 아니고 딴 데도 많이 하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야. 김학순 사장은 진짜 존경합니다. 김학순 대표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떡국을 배려하시면서 또 장소까지 제공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요. 요게 우리 동대문구 소기업 소상공인의 우리 회원대 임원들이 또 오늘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김 사장은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거창한 계획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프지 않고 올해에도 이 자리에서 이웃과 함께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항상 하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항상 건강하고 늘 행복하게 살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그릇의 떡국, 그 안에는 새해 인사보다 먼저 전해지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026년 새해도 김학순 사장의 봉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웃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정책은 숫자와 제도로 시작되지만 결국 그 끝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값과 임금, 세금과 규제처럼 무거운 이야기들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떡국 한 그릇으로 새해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새해 역시 조금은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